며느리에겐 7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어머니 생일상엔 김치찌개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의 마음을 짓밟은 아들 부부. 하지만 끝내 무시당한 어머니는 모두를 놀라게 할 통쾌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녀의 마지막 한 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72이 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그때 아들 민수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는 30이 넘은 어엿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까지는 남편이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 왔거든요. 저는 집안일만 했었는데 갑자기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먹여 살려야 한다니. 밤마다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수를 보면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서 사람 구실을 하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오후에는 집에서 부업으로 옷수선일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다 보면 눈이 침침해져서 몇 번이나 바늘에 손가락을 찔렀어요. 민수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는 걸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면 우리 민수도 보내야 했고 좋은 참고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사서 줬어요. 제가 입던 옷은 10년이 넘은 것들 뿐이었지만 민수만큼은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대학 입학금을 마련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담보가 부족하다며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이 집을 담보로 겨우 돈을 빌릴 수 있었어요. 그때 민수가 엄마, 미안해요. 제가 공부를 못해서 라며 울먹이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민수가 최고인데. 엄마가 돈 걱정은 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질 듯 기뻤습니다. 이제야 고생 끝이구나 싶었어요. 그 무렵 민수가 사귀는 여자가 있다며 지연이라는 아가씨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쁘고 똑똑해 보였거든요. 다만 조금 화려한 면이 있긴 했습니다. 처음 집에 왔을 때도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왔고 가방도 제가 봐도 상당히 고가품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 오빠가 항상 어머니 이야기를 해서 정말 뵙고 싶었어요.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좋은 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민수도 지연이를 정말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지연이의 취향은 확실했습니다. 웨딩드레스부터 시작해서 예단, 혼수까지 모든 것이 최고급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민수는 엄마, 지연이가 좋아하는 걸로 해주면 안 될까요? 라며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면 되지 싶어서 또다시 대출을 받아 결혼 비용을 마련했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이상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연이가 집에 올 때마다 새로운 명품을 들고 왔거든요. 어떤 때는 100만 원이 넘는다는 구두를, 어떤 때는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메고 왔어요. 처음에는 혹시 결혼 전에 미리 사둔 건 아닐까 생각했는데 자꾸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니까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수야, 요즘 살림은 어떠니? 지연이가 물건을 좀 많이 사는 것 같던데. 민수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지연이가 명품을 좀 좋아해요. 제가 말리긴 하는데 잘 안 들어서요. 얼마나 쓰는데? 한 달에
한 달에 제 월급의 절반 정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 월급이 300만 원 정도인데 그 절반이면 150만 원이나 되잖아요. 신혼부부가 명품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쓴다니. 민수야,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니? 그래서 좀 빠듯해요. 지연이에게 말해봤는데 결혼 전부터 이런 걸 좋아했는데 갑자기 바뀔 수 없다고 해서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그 고생을 해가며 키운 아들이 신혼 초부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니. 시간이 갈수록 지연이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새로운 명품을 자랑하듯 보여주었고 저와 대화할 때도 건성건성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새로 산 가방이에요. 예쁘죠? 그래, 예쁘네. 그런데 지연아, 요즘 민수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민수 오빠는 원래 걱정이 많으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곤 했습니다. 명품 이야기할 때만 신이 나고 다른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한 번은 민수가 야근을 하느라 늦는다며 지연이 혼자 집에 왔는데 계속 휴대폰만 보더라고요. 무슨 명품 쇼핑몰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휴대폰 좀 내려놓고 이야기하자. 아, 네. 죄송해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몇 분 지나면 또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랑 있는 게 그렇게 지겨운가 봐요. 제 72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어요. 평생 남들한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작은 정성이라도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민수가 뭔가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연이와 작은 소리로 뭔가 상의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혹시 깜짝 선물이라도 준비하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가 살짝 생겼어요. 생일 당일 아침 민수가 일찍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지연이가 뭔가 준비했다고 해요. 기대하세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며느리구나.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저녁 시간이 되어서 민수와 지연이가 함께 왔습니다. 지연이 손에는 작은 냄비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고마워, 지연아. 그런데 그게 뭐니? 김치찌개 끓여왔어요. 어머니께서 김치찌개를 좋아하신다고 민수 오빠가 그래서요. 그 순간 뭔가 허탈한 기분이 들었어요. 김치찌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생일상이라는 게 고작 김치찌개 한 그릇이라니. 어머니, 요즘 저희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외식비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집에서 정성스럽게 끓였어요. 지연이는 마치 자신이 큰 희생을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칠 전 지연이가 새로 산 가방을 들고 왔던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민수에게 물어보니 그 가방이 700만 원이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고맙다. 마음이 중요한 거지. 웃는 얼굴로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서늘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700만 원짜리 가방. 저는 평생 그런 비싼 물건 하나 가져본 적이 없는데 며느리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사더라고요. 형편이 어렵다고? 그럼 그 비싼 가방은 뭐야? 억울한 마음이 계속 올라왔어요. 저는 평생 민수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그 고생해서 키운 아들의 아내가 저를 이렇게 대한다니.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수야, 어제 지연이가 형편이 어렵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힘드니?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엄마, 사실은 지연이가 쇼핑을 좀 많이 해요. 제가 말려도 잘 안 들어서. 얼마나? 한 달에. 많을 때는 200만 원도 넘어요.
200만 원이요? 제 연금이 한 달에 겨우 80만 원인데 며느리는 쇼핑만으로 200만 원을 써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사니? 그래서 좀 빠듯해요. 적금도 못 넣고 있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참았어요. 그 이후로 지연이를 볼 때마다 속이 상했어요. 집에 올 때마다 새로운 명품을 들고 와서는 자랑하듯이 보여주거든요. 어머니, 이 구두 어때요? 이탈리아에서 수제로 만든 거래요. 예쁘네. 150만 원 했는데 워낙 갖고 싶어서 샀어요. 150만 원. 저는 그 돈이면 2달을 살 수 있는데 어느 날은 더 가관이었어요. 민수가 엄마 무릎이 아프시다고 했다며 파스를 사왔는데 지연이는 그날 500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왔더라고요. 지연아, 그 시계 비싸 보이네? 아, 이거요? 그냥. 예뻐서 샀어요. 그냥이라고 하기엔 너무 비싼 물건이었어요. 저는 무릎이 아픈데 파스 한 장으로 때우고 며느리는 500만 원짜리 시계를 그냥 산다니. 제 생일이 다가오면서 혹시 지연이가 마음을 바꿔서 정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며칠 전에 지연이에게 넌지시 말해봤어요. 지연아, 다음 주가 내 생일이야. 아, 그러시군요. 축하드려요. 그냥 그렇게 대답하고 말더라고요. 언제 생일인지, 뭘 좋아하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민수에게도 물어봤어요. 민수야, 내 생일에 뭔가 계획 있니? 아, 그게 지연이랑 상의해 볼게요. 상의해 본다는 게 아직 아무 준비도 안 했다는 뜻이었어요. 드디어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오후가 되어서야 지연이가 작은 냄비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김치찌개 끓여왔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생일 케이크도 없고 작은 꽃다발도 없고 그냥 김치찌개 한 냄비. 어머니, 저희 요즘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외식은 부담스럽고 그래서 집에서 정성스럽게 끓였어요. 정성스럽게라.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며칠 전에 또 새로운 명품 가방을 사더니 이제 와서 형편이 어렵다고요? 고맙다, 지연아.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겉으로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서러웠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게 제가 받는 대우인가 싶어서.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연이가 며칠 전에 새로 산 700만 원짜리 가방, 150만 원짜리 구두, 500만 원짜리 시계. 그리고 제 생일상으로 나온 김치찌개. 내가 뭐가 되는 거야? 개취급도 이런 개취급이 없겠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민수를 키웠는데,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우야?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분노라는 감정이 이렇게 강렬한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더는 당하고만 살지 않겠어. 절대로.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일단 지연이가 정확히 얼마나 쓰는지 알아봐야 했거든요. 민수에게 자세히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심각했어요. 한 달에 명품비로만 평균 200만 원, 많을 때는 300만 원까지 쓴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사실 저희 적금은 하나도 못 넣고 있어요. 그냥 그달 벌어서 그달 쓰는 거죠. 그럼 미래 계획은? 지연이는 젊을 때 예뻐야 한다고 해요. 나중에 돈 벌면 된다고. 나중에 돈 벌면 된다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생일에는 김치찌개 한 그릇이고요? 그때 확신했어요. 이 며느리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조용히 지연이의 쇼핑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올 때마다 새로운 물건을 들고 오니까 기록해둔 거죠. 3월 명품 가방 700만 원, 구두 150만 원. 4월 시계 500만 원, 코트 200만 원. 5월 또 다른 가방 800만 원, 선글라스 100만 원.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한 달에 평균 1000만 원 넘게 명품에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생일에는 김치찌개라. 어느 날은 지연이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간다며 자랑했어요. 어머니, 저희 다음 주에 제주도 가요. 리조트 예약했어요. 좋겠네. 얼마나 드는데? 일주일에 400만 원 정도요? 그런데 워낙 가고 싶었던 곳이라서. 400만 원. 저는 그 돈이면 반년을 살 수 있는데. 샵샵 15점 결심을 굳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은 이 집이에요. 시가로 약 10억 원 정도 되는 집인데 원래는 민수에게 물려주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집을 물려준다면 지연이가 그 집을 팔아서 명품 사는 데 쓸 게 뻔해요. 제가 평생 고생해서 지킨 집이 명품 가방이 되는 걸 볼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법무사 사무소에 갔습니다. 집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네, 기부요? 네,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법무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는 절차를 설명해 주었어요. 서류를 준비하면서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혹시 지연이가 정말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며칠 뒤 지연이가 또 새로운 명품을 들고 왔어요. 이번에는 1000만 원짜리 가방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어때요? 한정판이라서 꼭 사고 싶었어요. 1000만 원.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포기했어요. 지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너는 지금 행복하니?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 민수와 결혼해서 행복한지. 당연히 행복하죠. 민수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너한테 어떤 존재니? 지연이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죠. 그 대답을 듣고 확신했어요. 이 사람에게 저는 그냥 어머니라는 이름의 타인일 뿐이구나. 이틀 뒤 저는 민수와 지연이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 둘 다 뭔가 심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긴장하고 있었어요. 지연아, 내가 내 생일에 끓여준 김치찌개 정말 맛있었어. 아, 네, 다행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나도 너한테 줄 게 있어. 저는 서류 봉투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이 집 기부 약정서야. 네. 내가 이 집을 자선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불우한 아이들 돕는 데 쓰라고. 민수와 지연이는 완전히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왜냐고, 지연아. 내가 지난달에 산 가방이 1000만 원이라며? 지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그 전달에 산 시계가 500만 원, 구두가 150만 원. 맞지? 어머니. 그런데 내 생일상은 김치찌개 한 그릇이더라. 형편이 어려워서 외식은 못한다면서? 그날 저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말을 다 했어요. 나는 평생 너희만 바라보고 살았어. 남편 죽고 나서 15년 동안 민수 하나만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픈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고 모든 걸 민수를 위해서 했어.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지연이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연아, 넌 뭐야? 민수가 힘들게 번 돈으로 명품만 사고 시어머니한테는 관심도 없고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너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게 아니야. 집 문서 때문에 놀란 거지. 정말 그랬어요. 지연이 표정을 보니까 집 걱정만 하고 있는 게 뻔했어요. 민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왜 말리지 못했어? 내가 번 돈이 다 명품으로 사라지는 걸 보면서도. 엄마, 저도 말렸는데. 말리기만 했어. 그럼 왜 계속 돈을 주었어? 왜 카드를 못 쓰게 하지 않았어? 민수는 대답을 못했어요. 사실 지연이한테 휘둘린 거죠. 난 이제 알겠어. 너희한테 내가 뭔지. 그냥 돈 주는 기계지 뭐. 그 순간 지연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약할게요. 명품도 안 살게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몇 번을 그런 식으로 거짓말했거든요. 지연아, 너는 지금도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게 아니야. 집 때문에 놀란 거지. 만약 내가 이 집을 그냥 준다고 하면 너는 내일 당장 또 명품을 사러 갈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반성했어요. 그래? 그럼 증명해봐. 지금 당장 내가 가진 명품들을 다 팔아서 민수 적금 통장에 넣어봐. 지연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역시 그럴 수 없다는 표정이었거든요. 그것 봐. 너는 변할 생각이 없어. 그냥 위기를 넘기려는 거야. 민수에게도 냉정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너는 이제 선택해야 해. 내 아내를 택할 거야? 아니면 어머니를 택할 거야? 엄마, 왜 그런 선택을 하라고 하세요? 왜냐고? 지연이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앞으로도 계속 명품만 사고 나는 계속 무시할 거야.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내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싫어.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아마 처음으로 이런 상황에 처해본 거겠죠. 엄마, 저는 지연이를 사랑해요. 하지만 어머니도 소중해요. 그럼 지연이에게 제대로 말해봐. 명품 그만 사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일주일 뒤 지연이가 또 집에 왔는데 새로운 목걸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연아, 그 목걸이 새로 산 거야? 아, 네. 이거는 원래 갖고 있던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며칠 전에 민수에게 물어봤거든요. 얼마야? 이거요? 그냥. 비싸지 않아요. 또 거짓말.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그 목걸이가 300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걸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고 계속 거짓말을 할 거라고. 그 다음 날 저는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모든 서류를 완료했어요. 집을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민수와 지연이를 다시 불렀어요. 어제 지연이가 한 말 기억나니? 무슨 말씀이세요? 목걸이가 비싸지 않다고 했지. 그런데 내가 찾아보니까 300만 원이더라. 지연이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그리고 원래 갖고 있던 거라고 했는데 민수한테 물어보니까 며칠 전에 새로 샀다고 하더라. 어머니, 지연아, 너는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고 말했어요. 이미 다 끝났어. 어제 기부 약정서에 서명했거든. 엄마, 민수가 소리쳤어요. 민수야, 이건 내 잘못이기도 해.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방치했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는데도. 지연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 나갔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바뀔게요. 이제 와서
늦었어, 지연아. 너는 나를 한 번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 그냥 돈 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지. 지연아, 솔직히 말해봐. 너는 언제 나를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 지연이는 대답을 못했어요. 없지. 나도 알아. 너한테 나는 그냥 귀찮은 시어머니일 뿐이야. 명품 사는 걸 방해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왜 내 생일에 김치찌개 한 그릇이야? 너는 친구 생일에도 그렇게 해? 지연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친구 생일에는 비싼 선물 사주면서 시어머니 생일에는 김치찌개라. 이게 정상이야? 민수도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지연이를 제대로 못 말렸어요. 민수야, 너도 같이 잘못한 거야.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눈 감아줬잖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말 어떻게 하면. 이미 늦었어. 서류는 다 끝났거든. 사실 아직 최종 처리는 안 됐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이후로 민수와 지연이는 매일같이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연이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바뀔게요. 명품 절대 안 살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지연아, 너는 지금도 진심이 아니야. 그냥 집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아니에요, 정말. 그럼 증명해봐. 지금 당장 내가 가진 명품들을 다 팔아서 기부해봐. 지연이는 역시 대답을 못했어요. 기부 약정이 완료된 뒤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연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이었죠. 처음에는 좀 적적했어요. 그 큰 집에서 혼자 살다가 갑자기 작은 방에서 사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홀가분해졌어요. 더 이상 명품 자랑하는 며느리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고,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제 저는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작은 연금으로도 검소하게 살면 충분하거든요. 가끔 동네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근처 공원에서 산책도 해요. 무엇보다 좋은 건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연이 때문에 속 끓일 일도 없고 민수 걱정할 일도 없어요. 며칠 전에 민수가 전화했어요. 엄마, 지연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명품도 안 사고. 그래? 좋은 일이네. 엄마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민수야, 이미 끝난 일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이 좋아. 정말 그랬어요. 지금이 좋았어요. 가끔 생각해 봐요.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때마다 지연이가 제 생일에 김치찌개 한 그릇을 내밀던 모습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며칠 전에 700만 원짜리 가방을 자랑하던 모습도. 아니에요. 저는 잘한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거든요. 비싼 선물을 사줄 능력이 없어도 진심으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지연이는 달랐어요. 능력은 충분히 있으면서도 마음이 없었던 거죠. 요즘 저는 매일이 평화로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요.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저녁에는 집에서 TV 보며 쉬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로당 친구들은 모두 저를 존중해 주거든요. 준자야, 너 정말 잘했어.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맞아.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친구들의 위로를 받을 때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한 달 전쯤 우연히 길에서 지연이를 마주쳤어요. 예전에 비해 많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명품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연아. 잘 지내니? 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잘 지내. 저는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안쓰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죠.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다행이야.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물질적으로는 예전보다 부족하지만 마음은 훨씬 편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고 아무도 저를 이용하려 하지 않거든요. 가끔 민수가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봐요.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락은 해요.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지현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래? 좋은 일이지. 더 이상 그들의 문제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제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서 살고 싶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심했다고 할지도 몰라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집까지 기부해버리다니.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그대로 뒀다면 지연이는 절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평생 저를 무시하면서 명품만 사댔을 거고 민수도 계속 힘들어했을 거예요. 이제라도 그들이 깨달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저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쳤어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준자야, 너 요즘 정말 밝아졌다.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이 많아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편해 보여. 맞아요. 저는 정말 편해졌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무시당하며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 봤어요.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이제야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사는구나.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민수는 가끔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지연이는 더 이상 명품을 사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인지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저는 이제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지 않는 자식에게는 아무리 큰 재산을 물려줘도 소용없어요. 진정한 효도는 돈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이거든요. 김치찌개 한 그릇도 진심으로 끓였다면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준비한 거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저는 이제 제 남은 인생을 저를 위해 살 거예요. 그동안 너무 오래 다른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며느리들과 아들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부모는 여러분의 ATM기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 주세요. 그게 바로 진정한 효도랍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